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이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오래 보좌했죠. 그리고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의 발언 한 대목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이 발언을? 대통령께서는 개혁의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네. 어쨌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는 취지로 읽었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 중인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또는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 네. 좀 자성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취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둘러싼 공방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내일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회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거듭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그 결론이 뭐든지 간에.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말씀은 이전에 하셨죠. 그랬죠.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급하다라고 막 그냥 드라이브를 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그러면 조성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가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이야기를 안 했다. 요즘에 주목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계속 저는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는 뭐 대통령이 풀어라,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일종의 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도요? 야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여 놓고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 자신들은 10마디, 100마디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입장이 바뀌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서초동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경제 회복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 집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야당은 계속 정치적인 공방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시 한번 종합해서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중징계가 의결이 돼서 대통령 그게 이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징계위원회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단의 실익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징계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명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또 그 발언 중에서 중요한 한 대목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강조한 측면이거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이런 점까지 아마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수처 출범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솔직히 지금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공수처가 생기면 제일 견제받는 게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고위공직자가 제일 많은 청와대라든지 정부가 대상인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도 대상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야당이 목숨 걸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야당 의원께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 주셨는데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수사했던 정권이 역대 어디 있었습니까? 예.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거나 했던 부분들은 보수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야당의 주장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 포함해서 이제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제 그런 그 논리를 펴셨는데 그럴 네.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박을 했었냐면 아니 네. 그렇다면 특별감찰관부터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죠.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전체를 해결하자라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응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입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이제 반발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잠깐 네.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성일종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그럼 국민의힘 추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거기에 참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취지로 이제 답변까지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출범의 정당성이 좀 삭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따라올 수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 즉 그 앞선에 말씀드리고 싶은 공수처법이 지금 통과된 지 100일이 지났거든요. 예. 7월 달로부터 발효가 됐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네네. 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건 야당이고 예. 아울러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야당 측의 반대로 인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될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몸으로까지 막고 있거든요. 다시금 동물국회라는 말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견제하는 기구를 만들자는데 이게 몸으로 막을 일인가? 라는 질문을 야당한테 좀 되짚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는 큰 화두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나온 관례 중에 하나가 의원님께서도 선을 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던 사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법원은 그 산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수사, 네. 검찰의 수사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정책 추진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원전 폐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집권 이후에 여러 차례 공언되고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네. 선거 기간에 약속되었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고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책 그 자체, 즉 원전 폐기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아울러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검 스스로가 원전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이 부분은 예. 형사법 위반 여부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대전지검의 이런 수사 더 나아가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게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결재했던 거라고 하던데 예. 이런 그 행보가 그 검찰의 어떤 그 이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분석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아닙니다. 그 업무 복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오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당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수사일 거냐 아니면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에 대한 수사. 예를 들어서 자료에 대한 뭐 무단 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냐를 좀 가려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분명히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다분히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윤석열 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네. 뭐 심중까지 하려긴 뭐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아무튼 네. 정치적 행보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부분 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그러니까 담겨 있는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구상이 어떤 거라고 읽고 계세요?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밖에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네. 국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 기대를 채워내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에 대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와 여당이 나름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뼈 아프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앞으로 해결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변창흠 후보자를 내세운 걸로 보여지고요. 네. 나머지 장관님들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랜 시간 장관직을 훌륭히 나름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장관 교체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교체는 부동산 민심을 수용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김현미 장관께서 내각이 처음 구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반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래됐고요. 첫 번째로. 네. 그 두 번째로는 그런 민심,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심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김현미 시즌 2 아니냐 벌써 이렇게 이제 그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야당은 아까 앞서 인터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네. 새로운 인물 장관을 추천을 하면 저는 뭐 성원을 해달라는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작도 안 했는데 비난부터 하시는 건 좀 과도한 비난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보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전과 포부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철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지금 당장 내년 4월에 큰 보궐선거가 있는데 선거 공정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요. 저는 정치적 의도가 대단히 있는 좀 주장이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열하다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자신들이 했던 인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 기억 상실과도 같은 건데요. 어떤 점 예를 들면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맹영두 의원께서 행안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3대 선거를 행안부 장관이 계실 때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정무수석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최소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야당 정치인 출신 행안부 장관은 많습니다. 유정복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초기 행안부 장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야당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게 말씀해 주시네요, 의원님. 그러면 대통령께서 전해철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이 지명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찰 개혁이라든지 국정원 개혁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전해철 후보자는 당정청의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돌파력이 상당하다라는 게 당내의 공통된 평가고요.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로만 봐서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볼 것이 아니라 행안부가 본연에 해야 될 일,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사람을 뽑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